네,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들 좋고 깨끗한 환경에서 계속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조금 활기찬 뉴스, 진짜 이 한여름밤에 어울릴 만한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청년절 경축행사가 평양의 4.25 문화회관 광장에서 진행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8월 28일 평양의 수도 평양의 4.25 문화회관 광장에서 청년절 경축 야외 공연, 청년들아 받들자 우리 당을, 이 공연 제목입니다. 그게 성대하게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에는 청년중앙예술선전대와 중앙과 지방예술단체들의 예술인들, 또 시 안의 예술교육부분 교원 학생들이 참가해서 다채로운 공연 전목들로 청년들과 함께 밤을 지새운 좀 그런 장식했던 이런 행사였습니다. 아마 이거는 동영상을 여러분이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잠깐 영상 봐요. 아, 그럴까요? 네. 여기는 평양의 중심에 위치한 4.25 문화회관입니다. 지금 여기로는 우리 청춘들의 명절, 청년절을 아름다운 경축 공연과 더불어 뜻깊게 맞이하려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나이와 사는 곳, 직업은 가게하여도 누구에게서나 터쳐나오는 목소리는 하나입니다. 저는 윤관계획을 한 번째 수행한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마 저뿐이 아니라 여기에 모인 모든 청년들이 우리와 같은 떳떳한 자랑을 가지고 여기에 모였을 것입니다. 청년절은 우리들의 명절입니다. 저는 오늘 이 경축 무대에서 동무들과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세계 최강국의 미래를 떠밀고 나갈 훌륭한 인재들로 튼튼히 준비해 나가고 있는 우리의 청년 대학생들과 이 터마다에서 기적과 도시를 창조하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을 온 세상이 다 부럽도록 노래 불러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신심 넘쳐 우리는 청춘이여라. 오늘날 세계적으로 많은 청년들이 사회적 걸칫거리로 왕거리로 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전국에서는 청년들이 어떻게 떠받들리고 있습니까? 청년들을 구처럼 믿어주시고 내세워주시는 우리 당의 창건된 명절인 10월 12일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지금, 그리고 당제의 발차대회를 전국 춘사에 특별할 또 하나의 사변으로 알아새기자한 경이로운 가업이 나서고 있는 목사의 이 시각에 청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가슴은 당을 가리키는 진로 따라 못되는 온 세상에 떨치며 엎뭉쳐 나갈 혁명열, 투쟁열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 있습니다. 청년절 이밤과 더불어 우리 청년들의 가슴은 백두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나가며 당의 믿음직한 청년절이 척후대 익축부대로서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빛나게 완수해 나갈 열망과 의지로 더욱 뜨겁게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 청춘들의 솟구치는 열정과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전구들에서는 눈부신 기적과 승리들이 끝없이 창조될 것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근데 동영상 이제 매회 저희가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이제 저작권 문제가 저희가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를 못 받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링크만 걸어드릴 테니까 직접 보시든가 이제 이미지 사진으로 조금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이 원활하지 않으면은 이제 다른 회차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8월 28일이 청년절이잖아요. 이 8월 28일이 왜 청년절이냐, 이게 김일성 주석이 항일운동 하실 때 그때 1927년 8월 28일 날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이라는 동맹을 묻습니다. 16살 때 청년동맹을 부어요. 그래서 타도 제우치 동맹이라던가 이런 청년들
투쟁을 하는 거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1991년 8월 28일 날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 해서 이날을 청년절이라고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첫 청년절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마다 8월 28일이면 청년들이 다 김일성 광장이나 4.25 문화회관 광장이나 전국 곳곳에서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뭐 행사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벌어지고 있고 또 뭐 기술 자기 분야에 맞게끔 뭐 기술 발표회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연구 발표회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연희님도 이렇게 젊었을 때, 지금 젊으시지만 더 젊었을 때 네. 그때는 평양에서 이런 청년들 행사에 참가하시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일 때, 지금 청년 아니고 아줌마니까 예, 청년일 때 당연하죠. 청년하게 되면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거동 중학교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따로 분리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거동 중학교가 6년입니다. 네네. 6년인데 거동중학교 4학년부터 사로청에 감흥이 합니다. 사로청이 돼요. 사로청 하면서 그 전에는 소년단 해서 소년단 빨간 넥타이를 맸었잖아요. 네네. 근데 넥타이를 4학년부터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10살, 14살쯤 됐을 때죠. 그때부터 사로청 청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로청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나가서도 사로청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로청 만기 기간은 시집장가 가면 사로청이 끝나요. 청년이 끝나요. 근데 남자들이 장가 가자마자 자꾸 직맹이라든가 직업청동맹 여기는 없죠. 민주노총이라든지 노조 같은 그러니까 그런 거 노조가 같죠. 있긴 한데 조금 그건 다르죠. 다를 걔네는 거예요. 다른데 직업청동맹이 있죠. 이런 직맹에 넘어가면 좀 그렇잖아요. 마음이 쓸쓸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선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온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군대 갔다가 제대되면 27 뭐 이럴 때 제대돼서 오는데 얘들이 당원이 돼서 온단 말이에요. 당원이 돼서 오면 사로청 생활 안 하잖아요. 군대 나가서 23, 24살이면 입당을 한단 말이죠. 군대 가면? 군대 가면 무조건 입당을 하고 들어와요. 군대 갔던 사람은 특별하게 범죄나 잘못이 없는 한 생활제대라고 해요. 우리는 잘못하면 더중에 제대시킨단 말이에요. 생활제대. 그러면 입당을 못해요. 하지만 만기 제대돼서 오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입당을 하고 온단 말이죠. 근데 자기 고등학교 친구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입당을 하고 우쭐해서 왔는데 27에 자기는 사회에서 27에 입당을 못했단 말이에요. 대학 갔다 나니까. 군대 안 간 애들은. 근데 장가를 갔어요. 같은 똑같은 30살이 장가를 갔는데 한 명은 당원이니까 당 생활을 해요. 근데 나는 당원이 못 됐으니까 사로청에 애들하고 같이 나가서 사로청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쪽팔리죠. 쪽팔리죠. 어린애들하고 사로청이니까. 이 사람들은 당원, 난 당원이야. 뭐 이런 하는데 항상 북은 나를 따라 앞으로 라는 구호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힘든 일, 위험한 일이 생겼으면 항상 당원들은 나를 따라 앞으로 이 말이 나와요. 제일 어렵고 힘든 일에 당원들이 나선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친구인데 얜 당원이니까 제일 앞장서 큰소리 치며 나가는데 난 당원이 못 됐으니까 당원들이 힘든 일 해제끼면 난 뒤에서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좀 창피하죠. 네, 사회적으로.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장가가자마자 직맹으로 넘기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45살까지는 사로청 생활을 하라라고 말을 해요. 장가 갔어도 애가 있어도 어린애들하고 청년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45살쯤 되면 이제는 돈 못하니까 애들하고 같이 못 놀죠. 직맹으로 넘는 거예요. 여자들인 경우에는 결혼만 하면 직맹으로 넘어요. 직맹 아니면 집에서 놀면 여맹으로 넘고 그래서 여자는 특별하게 나 당원 돼서 부끄러워 안 벗대서 부끄러워 이런 게 없거든요. 여자 당원 프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군대 갔다 온 프로수가 그러니까 집에서 놀면 여맹이고 직장 나가면 직맹이고 그래서 시집만 가면 청년 안 하는 거죠. 그냥 직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북은 보면 언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조직이나 단체가 많은 것 같아요. 한 명도 단체나 조직이 없는 개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북은 집단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다 가입돼 있고 거기서 이제 그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렇죠. 그게 좀 많은 것 같고 또 조금 이제 북에서 생활을 하다가 오신 분이거나 또 아니면 남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 이제 이렇게 알아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찬반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댓글이나 게시판들을 많이 보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조금 더 차츰 알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단체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뭔가
같이 뭔가를 읽어가는 것을 또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이제 게시판에 많이 그때 이제 그런 단체 생활이 많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북의 사회를 알아가려면 이런 조직이나 단체들을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시민 사회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거죠. 우리 시민단 사회들은 자기가 자기 직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는 일이 직장이 있는데 그거 외에 각 곳에서 모여서 단체를 만든 거잖아요. 네. 이거는 단체라는 거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에서 단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쪽에는 동아리고 북은 자기 단체, 직장 성원들이 단체로 되는 거죠. 학교면 자기 한 학급이 척단체를 이루고 직장이면 자기네 작업반이 이런 단체를 이루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조금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뭐 나중에 한번 그 얘기가 되면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는 건강한가 이제 그 생각하고 북의 공동체를 같이 비춰봐야지 우리 공동체는 그냥 자유로우니까 무조건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면 서로 접점을 찾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남녘에서 동아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음악, 체육, 문학 여러 가지 동아리가 있는데 직장에 나갔다 와서 여가 시간에 자기 동아리들을 찾아서 자기 재능을 피운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것도 숙련도 하고 근데 북과 다른 게 북은 내가 음악을 좋아하는데 직장 갔다 와서 난 노래를 좋아해서 다른 데 있는 사람들 노래하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동아리를 모아서 우리끼리 뭐 다른 시간을 허비한다, 챙긴다 이런 문화가 없이 노래를 좋아하나 체육을 좋아하나 자기네 공장에서 요가 시간도 공장 친구들, 직장 사람들과 함께 요가를 즐기는 거예요. 왜냐면 한 해에 체육대회를 한 3번 정도 서너 번 합니다. 한 해에. 그리고 음악 공연도 한 서너 번 해요. 명절 때마다. 그런데다가 1년에 한 번씩 체력검정이 있습니다. 네, 인민체력검정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 다 1년에 한 번씩 체력검정을 받아야 돼요. 높이뛰기, 노비뛰기, 뭐 달리기 이런 것들. 그런 것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북에 이런 거 있죠. 튼튼한 몸은 나라의 법이다. 이런 말도 있죠. 내가 건강을 해야 뭔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건강을 챙겨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직장에서 6시에 퇴근하죠. 퇴근하면 나는 악기를 더 연습하고 싶어. 난 축구를 더 하고 싶어 하면 공장 안에 체육시설이나 음악시설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기 사무실 이전할 때 큰 역할을 하셨군요. 네요. 튼튼하시더라고요. 또 같이 길을 걸어보면 정말 빠르세요. 네. 제가 좀 힘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고령화 사회 하는데 이제 청년들을 기리고 청년들이 이런 어떤 축제장을 만들어주고 하는 그쵸. 것은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거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빙빙 돌려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그쪽에서는 뭐 왕따라든지 뭐 일본 말로 오타쿠가 된다든지 이런 사회 병리 현상은 좀 적을 것 같아요. 지금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자기네 단체에서 남쪽에서 제일 비판하는 생활청화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생활청화가 좋냐 나쁘냐 이걸 떠나서 우리 북쪽 사람들은 좋냐 나쁘냐 이걸 해보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거 습관돼 있으니까. 근데 인간은 기계도 그렇죠. 기름을 주지 않고 계속 쓰게 되면 넋술고 마모되고 이러잖아요. 네. 인간도 학습을 꾸준히 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타락하게 됩니다. 변질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본인이 내가 뭘 잘못하는지 결함이 뭔지 잘 몰라요. 상대가 더 잘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야, 넌 이건 이렇게 해라, 넌 이렇게 해라 잔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네.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처럼 동지들이 자기 집단에서도 동무들이 자, 동무는 여기서 잘못이 있어,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어 하고 항상 이렇게 비판을 해주는 거죠. 누군가를 자기 동무를 구타하거나 왕따를 시켰다 하게 되면 그렇게 한 가해자는 배견하지 못하는 거죠. 동무들이 가만 안 둬요. 동무는 왜 혁명적 동지가 없습니까? 왜 동무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고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왕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이거는 한번 저희가 좀 깊이 있어지면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집단주의와 그쵸. 개인주의의 어떤 접합점은 뭐 있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과연 이 장단점은 어떤 건지 한번 왜냐면 우리가 접하게 될 것은 무슨 정권 대 정권이 아니라 북의 일반 시민분들, 인민분들 그리고 남의 일반 시민분들이 서로 어떻게 교류할 수 있고 세상 생각을 맞춰갈 수 있느냐 하는 거니까 뭐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어쨌든 청년절 행사 재밌게 네. 봤습니다.
그리고 이 태풍 바비가 얼마 전에 네, 그쵸. 상륙했죠. 네. 뭐 생각보다는 심각하지 않아서 다행인데 네. 뭐 평양으로 상륙한다 뭐 이런 처음에는 예보도 있었었고. 저도 많이 걱정했죠. 네. 남쪽에서도 그날 저녁에 엄청 걱정했었잖아요. 네네. 뭐 사람이 날아간다 어쩐다 막 이런 말도 있었고 걱정했는데 우리 남쪽에서도 예상외로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피해 있었지만 생각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북의 항해도가 어디에 뭐 정착했다고 그래서 정말 걱정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8월 28일 날 조선중앙TV가 네.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8호 태풍 바비가 강타한 항해남도를 돌아보면서 피해 상황을 직접 파악했고 또 그 대책에 대한 거를 뭐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발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 태풍이 휩쓴 황남도를 시찰했는데 역시 멘트가 피해가 예상보다 적어서 천만다행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은파구 대청리는 여러분도 이제 익숙하시죠? 저희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여일 만에 또 다시 또 수재 현장을 방문해서 이제 현지지도 하고 이달 6일과 7일 1박 2일로 이틀 동안을 현지도 했죠. 네. 항해도 음파군에 거기가 제일 장마 피해를 가장 심하게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적으로 빨리 빠른 시일 안에 800여 세대를 살림집을 건설하는 데 대한 이런 지침도 내려왔고 그랬었는데 그때로부터 20일 만에 또다시 이번에 태풍 바비 그렇죠. 현장을 또 찾은 거죠. 찾은 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아마 걱정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 같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서 한 나라를 그래도 책임진 분인데 걱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엄청 대비도 하고 했는데 실제 거기 현장에 가서는 정말 생각보다는 예상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인다라고 했던 게 참 많이. 그러니까 날씨라도 좀 도와줘야 될 텐데 그렇죠. 남이나 북이나 남이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말도 못할 피해 지금 뭐 남쪽의 피해는 그리고 걱정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인제서야 그 코로나 6개월 동안 쌓여있던 경기 후퇴 지표가 다가오는 것 같고 사실은 뭐 저희들도 넉넉하지 않은 삶에 진짜 힘든 게 느껴지는데 북도 지금 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대하게 세워놨던 어떤 경제 개방 이런 것들이 그 미국의 발목 잡기 때문도 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어느 나라하고도 뭐 중국하고도 러시아하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뭘 왔다 갔다 하려고 해도 남쪽에서도 설득 손 내미기가 힘든 상황인데 태풍 피해까지 겹쳤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남쪽에서도 이번에 태풍 피해로 여러 가지가 네. 손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크진 않았어도 근데 북에도 태풍 피해는 있었어요. 이게 항해남도 엉진군 같은 경우에도 정말 전봇대가 넘어지고 뭐 지붕이 날아나고 태양열 이런 했던 거 있죠. 그게 네. 막 날아나고 이랬던 것도 있고요. 특히 항해북도 사련시에 그 랜드마크 랜드마크 건물인 사련 백화점. 네, 사련 백화점의 벽체가 어이구. 또도져 나갔던 이런 큰 사건이 있어가지고 피해는 여러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 외로 인명 피해라든가 더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로수 뽑히고 이런 사진들 아마 이미지들 네. 우리 유 대표님이 쭉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이렇게 쭉 보시고 뭐 사리온 백화점도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자, 그래서 이런 피해들 속에 지금 그 북한은 아무래도 이제 북은 이제 군 부대가 또 많이 네. 동원이 되고 해서 지금 거의 80% 정도 복구를 돌파했다고 그래요? 네. 예, 6일, 7일 그때 네. 김정은 위원장이 그 현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20일 전에 그때 그 피해 현장을 보면서 빨리 인민군대를 투입해서 이 지금 피해 그 수재민들이 당 간부들이나 국가 어떤 간부들이 집들에 다 개인 집들이 들어가고 당 기관 어떤 사무실들에 들어가고 이렇게 피난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800세대 살림집을 다 빠른 시간에 빨리 지을 때 대한 명령을 하더란 거죠, 인민군대. 그래서 그 인민군인들이 투입이 됐습니다. 투입이 됐는데 벌써 이 30일 현재 맡은 살림집 벽체 축조 과제가 80%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지금 20일밖에 안 됐는데 80% 정도 벽체를 다 세웠다고 해요. 네.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네. 그때 말씀하신 게 기억나는 게 이제 거기는 이런 대피소로 가는 게 아니라 개인 집들에 분산해서 그죠. 이제 더부살이 같이 생활하게 되니까 이제 빨리 이런 것들이 조치가 돼서 우리가 옛날 때는 옛날 때 남쪽에도 옛날 네네. 때는 지금처럼 뭐 자취요 뭐 1인 가구 이런 거 하기 전에는 한 집에 3대가 살고 이렇게 붙어 살고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같이 살 수도 있었던 세상이었어요. 그럴수록 또 정도 가고 그래서 현재 북에도
국가에서 살림집을 배정하기 때문에 다 나가서 자식들이 나가서 살지만 옛날에는 한 집에서 정말 3대들이 살고 할아버지 선주까지 이런 세상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피해 봤을 때 어느 사무실 공동 회의실 같은 데 몰아넣으면 아무래도 힘들죠. 불편하죠. 그래서 대수록이면 개인집들에 주변이나 그 관리 간부들 그런 당일꾼들 그 집에 개인집들에 다 들어가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그래서 같이 사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이 소식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도 옮기고 해서 이제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뭐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컨텐츠들도 올리고 뭐 이럴 예정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뭐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이제 뭐 끊지 마시고 이제 뭐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 고쳐가면서 톤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할 때면 북에 있을 때 생활청화하니까 남들이 다른 동무들이 비판해줘서 아 내가 이런 걸 잘못하는구나 알았었는데 남쪽에 오니까 누구도 말을 안 해주잖아요. 네. 제가 다 잘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 제가 왈가왈부를 하면서도 당연히 뭐 발음이나 행동이나 모든 게 다 미흡하고 정말 힘들죠.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근데 이거를 누구 하나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아는 친구들한테 자꾸 물어봐요. 어때? 뭘 부족해? 물어보는데 이왕이면 우리 왈가왈부 시청자 우리 가족분들께서 좀 비판의 목소리라도 댓글을 하나하나 달아주시면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게 광고 끝까지 좀 봐주십시오. 네. 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